동화 구연으로 듣는 꿈꾸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꿈꾸는 이야기 진행자 조현미 곰디입니다. 잠을 자는 문어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여름이 되면 유독 더 여행이 가고 싶어집니다. 벌써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테고 휴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곤디님은 어떠신가요? 네, 제가 최근까지만 해도 대학생이었거든요. 네. 대학생이면은 이제 청소년 때랑은 그 중학생, 고등학생과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방학이 좀 빨리 6월 말쯤에 이렇게 종강을 하고 한 2달여 되는 시간 동안 네네. 방학을 즐기는데 지금이 한창 때죠. 이제 네네. 7월 중순이니까. 네. 근데 저는 지금 신분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쓸 수 있는 어떤 쉴 수 있는 날이 좀 정해져 있어요. 제한적이죠. 네.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걸 좀 많이 써가지고 지금은 벌써 네. 많이 쓰셨구나. 네, 그래서 기회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네네. 8월 한 초에 네네. 그 친구들 만나서 여행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계획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 계획이신가요? 옥천은 아니고요. 그 고향 친구들과 만나는 때고요. 네네. 그래서 고향 친구들이 사실 옥천과 비슷한 시골이에요. 네네. 그래서 여기 옥천 같은 경우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옥천에서 좀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대학교나 이런 뭐 취업이나 그런 걸 이제 타지에서 어른이 돼서 타지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제 고향 친구들도 사실 저도 그렇고 고향을 많이 떠나왔었어요. 그쵸. 네네. 좀 성인이 돼서 떠났었는데 저 그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보고 자라왔던 친구들인데 그 중학교 때부터 그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고향에 펜션이 하나 있었어요. 추억의 장소가 있었구나. 네, 좀 고향 뭐라고 하죠? 하천을 이제 끼인 네네. 그 펜션이 하나 있는데 네. 그 펜션을 사실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네. 타지로 가서 떨어져 있긴 하지만 다 좀 근처에 살아요. 충북이나 아니면은 뭐 세종이나 요런 좀 그 가까운 거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사실 가까운 데 살고 있는데 그동안 얼굴도 못 봤지 그렇죠. 않냐.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기로 약속을 한 건데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몇 살이나 됐다고 이렇게 약속을 잡기가 어려운지. 정말 네. 맞아요. 고향을 떠나오면은 그게 이제 더 이제 조금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추억이 있는 곳에서. 네, 그니까요.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렇게 여행이거든요.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이제 여행을 주제로 당분간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첫 그림책 곰디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그림 문도연 이야기꽃에서 출판사 걸어요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 그림책은 글밥이 거의 없이 햇빛을 가려주는 커다란 모자를 쓰고 또 배낭을 메고 양손에는 스틱을 쥔 주인공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다음은 이 책의 작가 문도연 님의 작가님의 말입니다. 그림을 그만두어야 할까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갈 길은 아득한데 이정표 하나 보이지 않던 그때 걸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제주 올레길. 길은 걷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만남도 헤엄짐도 길의 일부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걸어가려 합니다. 삶이란 그저 걷는 것이니까요. 뚜벅뚜벅
묵묵히. 여행자 한 명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배낭 메고 모자 쓰고 먼 길인 듯 양손으로 등산 스틱을 짚으며 걷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행자는 말이 없고 화자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을 뿐이고 그저 묵묵히 그 풍경을 그렸을 뿐입니다. 왈. 강아지 한 마리 나타나 동행을 청합니다. 뚜벅뚜벅, 타박타박. 발소리는 이제 둘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길이 이어집니다. 탁 트인 들길, 서늘한 숲길, 아슬아슬 징검돌 밟으며 개울을 건너는 길.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때론 마주오는 여행자에게 손 흔들어주며 걸어갑니다. 노을 지고 땅거미 내려 다리가 지치면 모닥불 피워 차 한 잔 나눠 마시고, 동이 트면 툭툭 털고 일어나 이른 아침 안개 속을 걸어갑니다. 그러다 어디쯤에서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강아지 소리 작아졌습니다. 동행은 거기까지. 둘은 잠시 눈빛을 나눈 뒤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저마다의 길을 갑니다. 뚜벅뚜벅 다시 혼자가 된 발소리. 그러나 우리의 여행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노란빛 가득한 해바라기 밭 사이길, 저 끝에 푸른 바다가 열려 있습니다. 이 묵묵한 여행 이야기가 말없이 건네는 말은 무엇일까요? 책 속의 여행자는 묵묵합니다. 말도 표정도 발걸음 또한 서투름이나 늦춤 없이 꾸준합니다. 갑자기 내리는 비, 세차게 부는 바람, 당황할 만한 상황을 만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힘들고 지치면 쉴 자리를 찾아 차 한 잔을 길 동무와 나눠 마실 뿐, 만남과 헤어짐조차 묵묵합니다. 호련한 동행을 선선히 받아들였던 것처럼 예고 없던 이별도 담담히 받아들이지요. 그리고 다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만약 삶이 여행이라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행자라면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인생이라는 여행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축복과 고난을 만나고 또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습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희망에 부풀고, 때로는 시리에 잠깁니다. 누군가가 깔아놓은 꽃길 위에 태어나 안락한 마차를 타고 가는 소수가 아니라면 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기쁨보다 슬픔의 비바람을, 성취보다 좌절의 벼랑 끝을 더 많이 만나겠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 속의 여행자가 대답 대신 걸어갑니다. 뚜벅뚜벅, 묵묵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첫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유나의 길을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 이 길이
아프게 조여와 세상 어딘가 저길 가장 구석에 갈 길을 잃은 나를 찾아야만 해 어둠이 오기 전에 긴 벽에 갇힌 나의 길을 찾아야만 하겠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찾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다른 길로 갔다가 오기도 하고 더 먼 길을 돌아가기도 하지만 결국 모두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무언가를 처음 시작하는 처음이란 것이 있습니다. 처음 학교를 입학할 때, 처음 친구를 사귈 때, 또 처음 시험을 볼 때,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때. 새로운 시작을 앞두면 누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지요. 혹시나 실패하진 않을지,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또 어떤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등 여러 걱정으로 둘러싸여 출발선에서 주춤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처음은 알 수 없는 앞일에 지레 겁먹고 또 주눅들게 하죠. 만약 출발선 위에서 겁먹은 이들에게 어디든 마음만 먹으면 길은 열려 있어 라며 누군가 다정하게 속삭여 준다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요? 나보다 조금 앞서 걸어가 네가 살포시 건네는 격려는 이제 길을 나서는 이들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모두를 힘차게 응원하는 그림책, 어느 멋진 여행을 소개합니다. 그림 엘리자 휠러, 글 팻 지틀러 밀러, 출판 스콜라. 어느 멋진 여행이라는 그림책입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배우기 위해 여행길에 나선 토끼가 있습니다. 어떤 멋진 순간이 눈앞에 펼쳐질지 기대하는 마음에 설레기도 하지만 뜻밖의 어려움을 마주할까 두렵기도 하지요. 하지만 토끼는 따스한 응원에 힘입어 길을 따라 천천히 나아갑니다. 그런 토끼의 용기에 화답하듯 길은 눈부시게 찬란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토끼는 반짝이는 기쁨을 만끽하며 신나게 불빛 속을 달립니다. 하지만 이내 걱정했던 것처럼 이리로 저리로 구부러지는 길로 들어섭니다. 토끼는 계획했던 길이 아닐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새로움에 빠져 즐겨보기로 합니다. 정해진 대로만 간다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이 여행의 묘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여행길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길로 빠져버리거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을 테지만 토끼처럼 새롭게 펼쳐진 길을 기대하며 그 속으로 뛰어들면 또 뜻밖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싶다면 여행을 떠나봐. 어디든 마음만 먹으면 길은 열려 있어. 길은 탐험하며 새로운 걸 발견하도록 이끌 거야. 여행 한번 떠나볼래? 선택은 언제나 너에게 달려 있어.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원하는 대로 가면 그만이야. 홀로 여행을 시작한 토끼는 부엉이를 비롯해 쥐 부부, 원숭이, 코끼리, 기린, 염소 등 여러 동물 친구들을 만나 함께 하기도 합니다. 함께 비를 피하고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잠시 길이 멈췄을 땐 서로를 다독이며 기다리기도 하고 힘든 오르막길에선 앞장서 길을 터주기도 하시오. 길 위에서의 예기치 못한 만남은 훨씬 재미있고 풍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더불어 우리의 여행길도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죠. 이들은 각자의 목표를 위해 헤어지기도 하고 또 같은 목표를 향해 끝까지 함께하기도 합니다. 혼자 갈지 함께할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여행길이 펼쳐지겠죠. 이처럼 반복되는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나의 선택은 나만의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위에도 수많은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길로 떠날지, 그냥 여기 있을지, 다리를 건너서 새로운 곳으로 향할지, 멈춘 길 위에서 얼마나 머물지,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지요. 결과를 알 수 없기에 망설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선택하거나 보편적인 기준에 따르기 위해 원하지 않은 것을 애써 선택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은 너의 마음을 따라가라고, 또 너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면 그만이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어떤 상황이든 자신의 속도를 따라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여행길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걸 매 순간 기억하며 마음속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만 돌아오고 싶을 땐 언제든 포근한 집으로 돌아와도 괜찮아. 그림책 어느 멋진 여행에서 길이란 쭉쭉 뻗어가다가도 때론 잠시 쉬어가야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뚝 끊겨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여행길에서 가파르고 험난한 오르막길을 지날 때도 있고 아슬아슬한 절벽에 매달리듯 힘들고 지치는 순간을 겪기도 할 테죠. 하지만 책은 마침내 꼭대기에 올라서면 얼마나 뿌듯한지 보여주며 그 달콤한 기쁨을 놓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행길에서 좌절할 때도 있지만 값진 것들을 배우며 나만의 멋진 여행을 차곡차곡 쌓아갈 것입니다. 이 책은 무조건 도전하라고 힘겹게 등을 떠밀지는 않습니다. 만약 꼭대기에 오르다가 지쳐 그만 돌아오고 싶을 땐 길을 따라 언제든 포근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토닥여 줍니다. 그 또한 가치 있는 경험이자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수한 가능성에 대한 격려로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그림책, 어느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권진아의 여행가 듣고 오겠습니다.
난 떠날 거야. 머뭇대지 않아. 난 끝없이 뻗은 저 세상을 날아다닐 거야. 긴 여행이 끝나면 그곳에서 잠시 널 떠올리겠지. 가슴 한켠이 아련한 그곳에서 그렇게 널 떠올리겠지. 그렇게 시간이라는 건 말야 여행할 수 없어서 다행이야. 시간은 여행하고 싶지 않아.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난 거듭 아프게 사랑을 테고 미래의 슬픈 결말까지 알고 싶지는 않아. 보고 싶을 거야. 다 그리울 거야. 그치만 쉽게 돌아오지 않아. 긴 여행이 끝나면 그곳에서 종일 널 떠올리겠지. 가슴 한켠이 뜨뜻한 그곳에서 그렇게 널 떠올리겠지. 잊으려 떠나는 게 아냐. 마음껏 추억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지. 잘 머금고 올게. 가슴 속 깊게 쓰라린 곳이지만 이젠 꺼내봐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난 여행가가 될 거야. 자유로이 발길이 닿는 대로 맘이 가는 대로. 네, 권진아의 여행가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글 그림 소연정, 출판 모래알, 여행의 시간이라는 그림책입니다. 마음 편히 여행을 떠난 것이 언제였는지, 또 원하는 곳으로 훌쩍 떠날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지난 여행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죠. 여행의 시간이라는 그림책은 내 안에 남은 여행의 시간을 담담하게 돌아보고 새로운 여행의 시간을 그려보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여행의 시간, 소연정 쓰고 그림. 여행을 떠날 때는 언제나 가슴이 두근거려.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일은 설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두렵기도 해. 그곳은 내가 상상하던 곳일까? 거기서 나는 무엇을 만나게 될까? 베네치아에 갔을 때야. 사람들은 산마르코 대성당을 보라고 했어. 곤돌라도 타보라고 했지. 하지만 나는 물안개를 만났어. 이른 아침 물의 도시에는 수로마다 물안개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어. 멀리서 뱃사공들의 노랫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왔어. 눈 깜짝할 사이에 신비한 세상이 되었지.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마음대로 여행을 다니지 못했던 시간이 참 길었는데요. 네. 현미쌤도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 네, 그럼요. 제가 제주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말 제주도로 가려고 비행기표도 다 끊어놓고 숙소도 다 예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다 취소하고. 그러니까요.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은 네. 요즘 그런 좀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냥 일본을 여행을 네. 가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갔다 오면은 정말 간단하게, 그리고 좀 배를 타면 조금 이제 천천히 가긴 하지만 여유롭게 갔다 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네. 코로나19 전에 한번 갔으면은 정말 좋았겠다.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지금은 신분상 그렇게 긴 시간을 그러네요. 낼 수가 네, 없어서 맞습니다. 좀 맞아요. 자유인이었을 때 네, 그렇죠.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코로나19 때문에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음, 가지 못했던 곳들이 있으셨을 테고, 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풀리면서 가보고 싶은 곳이 또 네. 생겨났을 테죠. 네네. 그래서인지 저희는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떠났던 그런 순간들이 새삼 정말 소중하다는 걸 소중하죠.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행의 시간, 이 그림책은 여행의 기억들을 담담하게 되짚으면서 우리가 여행을 통해 무엇을 얻는지 돌아보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작가 소연정님은 이 책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었던 여행지들을 담담하게 그려냅니다. 베네치아 산마르코 성당, 로마 바티칸 미술관, 메테오라의 수도원 등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유명한 곳들도 좋지만 낯선 여행지에서 오직 나만이 발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보여줍니다. 작가에게는 콜로세움, 켈수스 도서관, 바를람 수도원만큼이나 고양이들에게 밥 주는 아주머니, 또 버스에 들꽃을 한 움큼 들고 탄 소녀가 전해준 향기, 우연히 만난 바싹 야윈기와 함께 산봉우리를 내려온 순간들이 소중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자기 경험은 독자로 하여금 맞아,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지 하고 또 지나간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행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어떤 경험들에서 재밌었던 경험들, 인상 깊었던 또 경험들을 떠올리게 하죠. 네. 또 당장 이렇게 여행을 떠날 수 없을 때도 지난 여행에서 발견한 나만의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일상을 살아갈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현미쌤도 그런 순간이 있으실까요? 그럼요. 어떤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지금? 저는 남해요. 남해 여행. 남해. 네, 남해를 여행을 갔는데 네. 제가 좀 이렇게 풍경을 좀 많이 좋아해요. 이렇게 파란 하늘, 네네. 파란 바다. 네. 근데 날씨가 정말 좋았던 그때 남해를 갔을 때 네네. 그 기억에 이제 기억만 해도 되게 좋아요. 음, 맞아. 누구나 그런 기억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네. 떠오른 때가 전에 산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을 때 네네.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아무래도 백두산 갔던 기억이 좀 인상적으로 남긴 해요. 그럼요. 최고죠. 사실 그렇게 많은 여행이나 이런 걸 가지는 않았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올랐던 경험은 정말 풍경에 좀 압도된다는 느낌?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 그래서 거길 가서 봤던 게 또 인상적이었고,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면은
이제 뭐 바다나 아니면은 뭐 어디 펜션이나 이런 곳들에서 모기향 피우면서 바깥에서 또 뭔가를 하잖아요. 또 우리가 뭐 여름이라고 모기가 많거나 덥다고 해서 그냥 뭐 항상 안에 있지는 않잖아요. 항상 안에서 막 에어컨 틀고 쉬고 그러진 않죠. 네네. 어떻게든 또 밖에 나와서 또 밖의 느낌을 또 느끼잖아요. 네. 그런 기억들이 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림책 여행의 시간은 여행지에서 보낸 시간은 물론 여행을 떠나기 전과 후의 시간까지 담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얼마나 멋진 순간을 보내게 될지 설레기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여행의 시간을 아쉬워하며 다음에 떠날 여행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렇듯 여행은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순간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일상과 여행을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소현정 작가님은 여행에서 보낸 시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그 시간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평범하게 느껴지는 순간일지라도 너무 또 사소해서 남들 눈에는 별것 아니게 보이는 순간일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 엄청난 힘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명하고 대단한 경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님을 또 일깨우는 것이지요. 지나간 여행의 시간을 떠올리며 새로운 여행의 시간을 그리게 하는 그림책 여행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릴러 말즈의 트립을 듣고 오겠습니다. 배낭 메고 여행이 나갈까 머리도 식힐 겸 지금 말야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나 혼자 여행이 나타나지 뭐 숨 좀 쉬고 싶어서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눈 깜빡한 사이에 돌아올게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해 뜨기 전까지 딱 돌아올게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잠깐 올라웨이 머리 아파 오는데 어디 잠깐 나를 다 내주고 스루 여인하다 오려 해 맛있는 거 멋있는 거 전부 느끼고 노래로 쓸게 바래졌던 나의 격속 잠들었던 그 추억 속에 나는 5살 때쯤을 보내서 중학교 때쯤 유럽으로 대학 들어가곤 전 세계를 이젠 가고파 조용한 곳 맛있는 거 멋있는 거 전부 느끼고 노래로 쓸게 옆에 열린 비행기표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어 배낭 메고 여행이 나갈까 머리도 식힐 겸 지금 말야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나 혼자 여행이 나타나지 뭐 숨 좀 쉬고 싶어서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눈 깜빡한 사이에 돌아올게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해 뜨기 전까지 딱 돌아올게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잠깐
새로운 느낌 가보고 싶어 떠나고 싶어 이제는 떠나볼래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눈 깜빡한 사이에 돌아올게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해 뜨기 전까지 딱 돌아올게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잠깐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글그림 바루, 여우당에서 출판한 그날 아침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입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가 바루가 여행과 환경이라는 테마를 결합하여 걷기 여행과 또 그 길에서 깨달은 삶을 들려주는 그림책입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 창가에서 바삐 움직이는 회색 도시를 바라보던 나는 불현듯 떠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곧바로 커다란 배낭에 양말, 다용도 칼, 텐트 등을 가득 챙겨놓고 여행을 시작하지요. 시커먼 바다, 우거진 숲, 또 화려한 도시, 뜨거운 사막을 걷고 농부와 어부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배낭 속 물건들을 하나씩 덜어냅니다. 텐트, 모기장, 선글라스 등을 필요한 이에게 주고 나누고 버리니 걸을수록 배낭이 가벼워지고 또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배낭 속 물건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과정은 지금까지 당연히 여겼던 관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나를 비워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토록 많은 물건들이 꼭 필요한 것들일까요? 거센 바람에 지도가 날아가 버렸지만 삶의 길을 찾아가는데 지도는 없어도 되었습니다. 사진기를 잃어버렸지만 사진을 찍지 않아도 중요한 인상은 마음에 남았습니다. 텐트, 모기장, 선글라스 등을 주고 자명종과 약상자와 전화기를 포도 한 송이와 바꾸는 것은 삶에 넘치는 것들을 덜어내고 꼭 필요한 것을 취하는 행위로 나의 마음 또한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됩니다. 비우고 비워낸 뒤에야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이 남고 그것을 가꿀 에너지가 차오릅니다. 그리하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은 나는 나의 일상뿐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는 나 혼자만의 변화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함께 사는 사회가 같이 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가방에서 발견한 씨앗은 여행이 준 깨달음, 삶의 방향과 가치를 상징합니다. 또한 씨앗으로 상징되는 자연이 회복되어야 인간의 삶도 행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웃과의 소통이 또 작은 씨앗이 공동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소비하고 있지 않는가? 공동체가 함께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지금 나와 우리 또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일까? 많은 질문을 주는 그림책 그날 아침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그림 루이 조스, 글 라스칼, 미래 아이에서 출판한 오리건의 여행입니다. 이 그림책은
잃어버린 꿈과 자유를 향한 두 친구의 기나긴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엔 온갖 꿈을 꾸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하거나 아예 꿈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듀크와 오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친구가 동부에서 서부로 미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잃어버렸던 자유와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 그림책은 아름답고 또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듀크는 서커스단의 난쟁이 어릿 광대입니다. 코에는 빨간색 장식을 달고 다니는데 너무 오랜 세월 빨간 코를 붙이고 다녀서 이젠 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주 부리는 곰 오리건이 듀크에게 말을 겁니다. 자기를 커다란 숲속으로 데려다 달라고요. 곰이 말하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지요? 아마 자기가 살던 오리건주의 고향 숲으로 돌아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듀크는 망설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리건에게는 피츠버그의 서커스단보다는 오리건주의 가문비 나무 숲이 더 어울립니다. 그리고 어쩌면 난쟁이인 듀크도 숲속에서 백설공주를 만나는 행운을 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은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잿빛 하늘의 피츠버그를 떠납니다. 걷거나 차를 얻어 타기도 하고 기차에 몸을 싣기도 하며 오리건주를 향합니다. 좁디 좁은 서커스장에서 드넓은 자연으로 잿빛 도시에서 황급빛 들판으로 그렇게 밝은 희망을 향해 두 친구는 함께 나아갑니다. 계절이 몇 차례 바뀌는 사이 끝날 것 같지 않던 긴 여행도 서서히 그 끝이 다가옵니다. 마침내 도착한 오리건의 광활한 숲. 서커스단의 곰이었던 오리건은 갇혀 지냈던 나나를 금세 잊고 자유롭게 숲속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오리건과의 약속을 지킨 듀크도 광대의 상징인 빨간 코를 떼어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길을 나섭니다. 이루지 못했던 꿈을 향해서요. 서두를 장식한 냉보의 시처럼 잊고 지내던 참 모습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위해 떠나는 주인공의 마지막 목숨은 독자들에게 긴 여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림책을 사랑하는 누구에게나 큰 감동을 안겨줄 오리건의 여행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여기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행에도 사실 정말 여러 종류의 여행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행을 떠날 때마다 여행의 어떤 느낌이 다 다르고 네. 정말 다양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는 좀 여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좀 나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맞아요. 또 힘들 때는 여행을 네. 갔던 기억을 또 떠올리는 그런 여러 가지 그림책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혹시 현미쌤은 이런 그림책들을 우리가 저희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이제 여행을 가는 목적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누구랑 가는지도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다 그러실 텐데 이렇게 항상 반복되는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유롭게 가서 여행을 즐기고 싶어서 가는데 곤디님은 이제 친구들 만나서 그 추억을 같이 공유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족들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번 여름에요? 네, 그래서 네네. 여름 말고 이제 조금 지나서 한 가을쯤에 갈 계획이었어요. 네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많이 여행을 못 가서 굉장히 아쉬워해서
제주도를 취소했다고 했잖아요. 아, 그런데 네. 예약을 가을에 해놨거든요. 아, 이번 가을에요? 네, 그래서 그래 가자 이번에는 꼭 갈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도 다 끝나가는 것 같았고 그랬는데 다시 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데 네. 정말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특히나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추억으로 남아서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으로 남겨주고 싶고 네. 저도 이제 좀 힐링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꿈꾸는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주파수 104.9MHz 또는 모바일 앱 옥천 FM을 통해 청취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OBN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 시청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처음 여행을 주제로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곰디님께서 신나는 음악을 준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막 바캉스 여행 뭐 이런 네. 걸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그림책을 통해 바다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신나는 음악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들려드릴 노래는 유아의 숲의 아이입니다. 어느 날 난 조금 낯선 곳에 눈을 떴지. 온몸엔 부드러운 털이 자라나고 머리엔 반짝이는 뿔이 돋아나는 그런 꽃, 이상한 꽃. 들어봐, 고운 새들의 저 노랫소리 느껴봐. 왼발을 닿는 풀의 싱그럼. 지금 난 태어나서 가장 자유로운 춤을 춰. 난 춤을 춰. 나는 찾아가려 해 신비로운 꿈. 서로 눈을 맞출 때 푸르르던 숲.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멀리 세상 저편에 날 기다리는 숲. Full of sky, 점점 짙어지는 하늘을 봐. 보름달 아래 모여드는 반딧불이. 오래전 설레었던 어느 크리스마스처럼 눈부셔. 참 눈부셔. 길을 잃으면 길 깎은 나무에게 물어야지. 그들은 언제나 멋진 답을 알고 있어. 이제 난 가장 나다운 게 무엇인지 알겠어. 잘 알겠어. 나는 찾아가려 해 신비로운 꿈. 서로 눈을 맞출 때 푸르르던 숲.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멀리 세상 저편에 날 기다리는 숲.
멀리 새